농사를 짓는 사람도 다른 곳에서 수익을 얻으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 자기 쌀 사가지고 가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완전히 무농약 무공해 쌀이래. 그거 사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너무 바빠서 농약을 칠 시간이 없었대. 농지를 사서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파는 방법이 농지연금으로 파는 건 양도소득 한 개도 안 냅니다. 두 번째는 농지를 우리가 사도 감정가의 50%를 사도 감정가의 90%나 공시지가대로 농지연금을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농지를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연금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연금을 받지 않고 농지를 산 사람은 8년 동안 자경과 제천입니다.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했더니 누군가가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뭐라면 저 사람 얘기대로 하면 투자하면 큰일 난다고. 10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졌으니까 5억을 주고 사서 나는 9억에 그 농지연금을 팔아놨는데 5억에 샀으면 감정평가서를 다시 하게끔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 방법이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결정이 있고 뭐게끔 되면 감정평가에 의한 결정이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자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인데 담보농지 평가율의 1번은 100%, 개별 공시지가는 100%, 감정평가는 얼마? 90%입니다. 감정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에 됐다고 하면은 감정을 그 10억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낙찰을 받아서 5년 후에 되다 보니까 5년 후에 다시 재감정을 하게끔 되죠. 재감정을 5년 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5억, 10억짜리를 5억 주고 샀다고 해서 5억에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는 없습니다. 그대로 감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9억 5천이 되든지 또는 10억짜리 5년이 지나니까 10억 5천이 되든지 이럴 수는 있어도 내가 낙찰을 5억에 받았으니까 감정을 5억에 하는 감정평가사는 없다는 뜻입니다. 감정 가격에 대해서 90%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낙찰을 받아서 농지연금으로 청구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농지연금 투자를 3개를 골랐는데 3개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얼마로 돼 있죠? 성문면 상복리가 돼 있죠. 당진시. 당진시 성문면에는 뭐가 있죠? 이사님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성문공단이 있죠. 거기에 있는 땅이 감정 가격이 얼마죠? 6억 4,800인데 얼마까지 떨어졌어? 2억 2,2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 땅 가격이 땅이 몇 평? 1,000평입니다. 1,000평인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필지죠. 네 필지인데 여기 보면 여기가 현황도로 돼 있고 여기도 지적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이쪽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나중에 창고를 짓는다든가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진입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 지적법상 요 옆에도 현황은 도로가 있는데 지적법상이 도로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필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이 진입이 뭐로 되어 있죠? 도로로 되어 있고 국유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땅까지 들어가는 땅이 현황도로가 여기가 도로가 있고 현황이 도로가 아니라도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이쪽 땅을 국유지 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진입도로를 만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필지인데 이 네 필지가 어디냐면 성문 단지 바로 옆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34%까지 떨어졌으니까 농지 연금으로 사서 해도 되겠지만 추후 성문 단지가 다 들어섰을 때에 보게끔 되면 창고 용지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약 1,000평 정도쯤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가 넓은 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큰 자동차가 진입하고 나오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34%까지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일단은 연금으로 투자해도 돈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연금으로 가면서 추후에 성문 단지가 변경이 되면서 추후에 우리가 창고로 할 수도 있다, 뭘로 할 수 있다고
공장으로 지을 수 있다 해서 가격으로 팔고 나와도 되고, 아니면 연금으로 그대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12번째입니다. 여기도 성문면 상보인데 송화읍 전대리에서 이번에는 1625평인데 7억짜리가 2억 4,3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이게 보시게끔 되면 요렇게, 여기에 보면 270, 이게 한 필지로 돼 있죠. 한 필지인데 도로 옆으로는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고,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다 돼 있고, 이 가운데만 우리가 남았는데, 여기 오른쪽에 이쪽으로 해서는 여기 뭐야? 도로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입도로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진입도로가 있고, 여기 도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그대로, 요것이 요 자체가 이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는 생산관리 지역인데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있고, 여기 보면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 주변에 있고, 여기 우리 그 땅 주변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 옆에 여기 보면 뭐로 되어 있죠? 도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땅에 여기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건축허가 받는데도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냐? 여기가 어디죠? 횡담도죠. 횡담도 건너와서 이 뭐야? 송악 인터체인지 지나서 당진 인터체인지 들어가기 전에 있는, 여기에 있는 곳이거든요. 위치도. 그리고 여기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34%에 내가 연금용으로 사서 있다가 주변 환경 변화에 의해서 5년이든 6, 7년 지나서 주변 환경 변화게 되면 언제든지 팔고, 창고든지 공장이든지 설치하면서 팔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런 거는 떠나서 연금으로 투자를 먼저 해놓고 주변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팔고 나온다 그러면은 감정가만 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2배 이상이 남는 거죠. 근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이거를 주변의 환경이 변경이 돼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2억 5천에 주고 사서 한 5, 6년, 6, 7년 있다가 뭐가 되죠? 7억에 팔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7억에 팔 수 있다고 하면 양도세 얼마를 낸다 그랬죠? 50% 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창고든지 뭔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개발인 허가를 받아서 팔아야지 돈이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인 허가를 받고 건축허가 받고 건물을 조그만 창고를 갖다 지어서 그거를 그 돈을 들어간 걸로 써서 우리가 대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하든지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농지를 그대로 팔아서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끔 되니까,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면 8년을 버텨야 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제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촌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촌이라는 것이 언제 생겼냐면은 이때 생긴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세를 발급해 줄 때 그 사람의 과거 경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예전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아니면 농지증을 안 해줬었습니다. 근데 쭉 지내오다 보니까 이제 이 전두환 정부 때 얘기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 보다 보니까 옛날부터 농사 짓던 사람 다 돌아가셨죠. 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옛날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살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농지를 팔려고도 살 사람이 없게끔 되는 거예요. 왜? 과거에 농사를 짓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농지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과거에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은 농지증을 안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정부에서 뭘 한다면 이제 미래에,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부터 농사를 짓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농지증 해주는 거를 그때 법을 바꾼 겁니다. 근데 이때 바꾸다 보니까 농지를 투기를 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을 거냐. 그렇기 때문에 3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동네 사람이 아니면은 못 산다.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내가 미래에 이제부터, 여태까지는 농사를 안 짓지만은 이제부터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도 농지증을 해주는데 30km에서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농지증을 안 해줬던 겁니다. 그게 그때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 그 생긴 건데, 이거를 다시 언제 풀었냐면 김영삼 정부에서 30km라는 것을 풀었던 겁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제촌도
만약의 경우에 그러니까 김현상 정부에서 그 30km 이내를 풀고 어떤 농지 거리에 관계없이 농지를 살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거리 30km 이내가 아니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금을 매길 때에 30km 이내는 제초를 없애버리고 실질적으로 8년 동안을 작용을 했나 안 했나를 보고 8년 동안 작용을 했었으면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도 세법에서는 그대로 제촌이라는 걸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얘기는 8년을 좀 너무 길고 이것도 5년 정도로 줄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5년 이상만 작용을 했을 때 제촌 말고 작용을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좀 줄인다고 해야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조금 좀 수익이 더 될 텐데 지금 보면 정부에서는 체류용 쉼터를 만들어서 농업인을 도와주겠다는데 체류용 쉼터를 지금 농지를 도시민이 살려면은 뭘 해야 되죠? 농지증을 받으려면 지금 뭘 해야 되죠? 심사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재직증명서 내야 되죠. 그다음에 자금 출처 제출해야죠. 이거를 바꾸기 전에는 체류용 쉼터가 아니라 체류용 쉼터 할아버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은 아니라고 봅니다.